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의 세수대야를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귀국을 했고요. 자, 오늘 덴버 너게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중계하기 전에 어제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골든스테이트 휴스턴의 2차전 리뷰와 그리고 3차전 예상을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그날 도저히 당일에 리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뒤늦게나마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또 3차전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가 서부 2번 시드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끈적한 골든스테이트 수비에 가로막혀서 1차전에 단 85득점에 그쳤었는데 2차전에서는 특유의 질식 수비 그리고 제일런 그린의 활약 속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7전 4선승제 플레이오프 제도에서 홈 첫 두 경기를 내주면 그 시리즈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는 정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제일런 그린의 활약 그리고 알퍼렌 생군도 상대 인사이드를 장악했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35분 뛰면서 무려 38득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 3스틸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고요. 3점을 무려 18개나 시도했습니다. 18개나 3점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워리어스는 굉장히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에게 한 선수가 3점을 18개 던졌다는 것 자체가 수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일런 그린은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했었고 1차전 극도로 부진했었기 때문에 제일런 그린의 활약이 더욱더 빛났습니다. 자, 알프렌 생고는 37분 뛰면서 리바운드 16개, 17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7개 야투 성공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3점도 하나 집어넣었고 멋지게 덩크하고 또 포효하기도 했었고요. 시리즈 첫 두 경기 더블입니다. 자, 딜런 브루스도 16점을 못했고 아멘 탐슨이 23분 뛰면서 11득점, 타리슨이 벤치에서 24분 뛰면서 14점 6리바운드, 스위치 디펜스도 굉장히 잘 해냈더라고요. 어제 경기를 컨덴스드 게임으로 봤는데 이슨의 활약이 아주 알짜였습니다. 3점도 2개나 집어넣으면서 팀의 승리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자, 제일런 그린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제일런 그린 정규 시즌 평균 20점 넘게 넣었던 득점원이었지만 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단 7득점에 그쳤습니다. 플레이오프 데뷔전은 완전히 망쳤죠. 자, 하지만 2차전 들어서 3점 8개 포함해서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면서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3점 8개 집어넣으면서 스틸 3개 기록하고 40점 가까이 넣었는데 누구도 비판할 수 없죠. 그러면서 휴스턴 구단 역대 최연소 플레이오프 35점 이상 기록한 선수에 등극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스티브 프랜시스 혹은 하킴 올라주안 이런 선수들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위협이었는데 구단 역대 최연소라면 그 팀의 드래프트가 돼야지 가능한 기록이잖아요. 그만큼 또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그린과 생군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선수가 호흡을 잘 맞춰서 오펜스를 굴린다면 우리를 이기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오펜스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제일런 그린도 2차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첫 경기는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다리가 살짝 떨리기도 했다. 조명이 매우 밝았고 관중들도 많다 보니까 코트가 넓게 느껴졌다. 그래도 2차전을 통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꽁꽁 묶였습니다. 3점 지표만 다소 앞섰을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빈공에 시달렸죠. 단 한 번의 리드도 잡지 못한 채 와이어 투 와이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턴오버 개수는 휴스턴이 단 10개였고 워리어스는 15개, 이 차이도 컸었고요. 스테픈 커리가 37분이나 뛰었네요. 20득점, 어시스트 9개, 필드골은 40%, 그래도 3점은 9개 던져서 4개를 집어넣었지만 턴오버가 6개였어요. 결국 버틀러가 8분밖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커리가 짊어진 부담이 대단히 컸었고 모제스 무디가 24분 뛰면서 12득점, 그리고 쿠민가가 결국 버틀러가 아웃되면서 26분을 뛰었습니다만 활약상은 좋지 못했습니다. 26분 뛰면서 11득점, 필드골 33.3%, 특히나 2점 나투가 7개 중에 2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쿠민가 이 자식이 좀 절실함이 없는데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브리의 버틀러의 부상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았다면 더욱더 팀에 녹아들기 위해서 또 내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퀸트 포스는 25분 뛰면서 3점 4개, 12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나마 골든스테이트가 3점에 대한 감은 잘 유지했다. 버틀러가 빠진 상황에서도 퍼리미터 공격은 잘 풀어갔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가 비상입니다. 버틀러가 다쳤기 때문인데 1쿼터 후반에 이 플로어에 강하게 떨어지면서 8분만 뛰고 아웃됐어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었고 두 다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두 다리가 들리면 어디부터 떨어지나요? 상체부터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중력과 그 다음에 또 이 부담을 완전히 상체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고통을 호소했었는데 골반 타박상으로 MRI 검진 예정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버틀러의 부상 때문에 워리어스는 전력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포젬스키도 경기 도중에 컨디션 안조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사실 제대로 뛰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 둘 모두 현재 상태는 3차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입니다. 자, 커리는 부상 장면을 보자마자 머리를 감싸지면서 좌절했어요. 2019년 파이널에서 클레이 탐슨의 무릎이 뒤틀렸을 때도 스테픈 커리는 굉장히 큰 부상을 직감했었고 머리를 감싸주었는데 그 장면이 약간 오버랩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엉치뼈가 골절이라면 버틀러는 1라운드 자체를 아예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골반 타박상이다. 그렇다면 한두 경기 정도 결장 이후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면 뭐 그렇지만 이 엉치뼈 쪽이 골절이 된다면 1라운드 아웃이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들이 이 MRI 검진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리즈는 굉장히 과열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스턴이 아주 터프한 수비를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드래먼드 그린 같은 더트 플레이어가 있는 팀이죠. 자, 스티브 커 감독이 버틀러의 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틀러의 부상은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 그리고 버틀러는 항상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버틀러를 담그려고 휴스턴 선수들이 한 건 아니다. 본인도 NBA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뛰었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팀 레글러라는 해설자가 있습니다. 90년대에 굉장히 훌륭한 슈터였고 스티브 커 감독과 항상 3점슛 성공률을 놓고 자웅을 겨뤘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백인 슈터였는데 버틀러 부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멘트를 세게 했더라고요. 버틀러의 부상이 고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워리어스 팬이 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워리어스의 그냥 강성 팬들밖에 없다. 정상적인 시선이라면 아멘 탐슨이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넘어진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고의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농구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워리어스 팬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성 팬들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들을 좀 면밀하게 돌려봤었는데 아멘 탐슨이 고의로 만약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진작에 여러 선수들을 내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의도를 갖고 했던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번잡했어요. 자, 어떻게 봤냐면 이 스티븐 애덤스에게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멘 탐슨이 우측 다리부터 균형을 잃었어요. 밸런스를 잃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금 자빠링하듯이 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미 버틀러의 부상을 야기한 것뿐이지 저게 만약에 고의였다고 한다면 아멘 탐슨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고의처럼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고를 가장한 이런 플레이에 능하다는 건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팀 레글러의 생각과 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마커스 커즌스 워리어스 뛰기도 했었던 선수인데 이 터프한 시리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뛰기도 했었고 나는 6탄전을 좋아한다. 피지컬하게 플레이하고 그냥 서로 분리볼 하면서 몸을 맞닿고 싸우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심판이 조금 과했다. 페이튼이 덩크 과정에서 밀린 장면이 노콜이었는데 이런 건 위험하다. 이런 건 심판들이 불어줘야 되고 부상을 이렇게 입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커즌스가 굉장히 저도 말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의 시리즈는 휴스턴의 젊음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관록 그 다음에 딜런 브룩스와 드레이먼드 그린 또 타리슨처럼 골든스테이트를 극혐하는 선수들의 그런 반항심 자 이런 부분들이 잘 결부되면서 굉장히 끈적한 시리즈가 될 거예요. 고득점 나오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스포츠맨십도 필요하지만 심판들의 경기 운영 능력이에요. 커든스의 이야기대로 페이튼이 덩크 과정에서 밀린 장면이 노콜이었다면 선수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서 제일런 그린이 팔꿈치를 썼는데 이게 플래그런트 파울 2가 아니라 파울 1이었다면 파울 1까지는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메이 우도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현역 시절 때도 터프한 수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강성이에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 도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심판들은 파울 안 불 거야. 파울 안 불 거니까
그 뒤에 말은 뭐죠? 터프하게 해.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칠게 달라붙고 그 다음에 피지컬하게 해라. 심판들 아무것도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심판이 불기 전까지는 최대한 워리어 선수들을 접촉하면서 괴롭히고 피지컬하게 6탄전을 밀어붙여라. 심판들 아무것도 안 볼 거라니까 더 세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메 우도카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내 선수들에게 그렇게 독려할 수밖에 없죠. 심판들의 지금 휘슬의 강도, 온도, 밀도, 그 다음에 경기장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판이 질질질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터프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더티한 플레이를 어느 정도 방관한다면 이건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터프한 플레이까지는 좋지만 더티한 플레이까지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시리즈가 현재 치르고 있는 8개의 1라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부상의 위험이 높은 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에 아침 9시던가요? 9시 반인가요? 저도 이제 제가 이 경기를 중계하는데 워리어스 휴스턴의 3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는 정규 시리즈 막바지 승승장구하면서 6번 시드는 실패했지만 7번 시드를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휴스턴 원정에서 1승을 따냈고요. 2차전을 내주긴 했지만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획득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따낸다는 건 남아있는 홈경기 스케줄을 모조리 잡아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홈코트 2점은 워리어스의 몫이고요. 2차전을 따낸 휴스턴은 원정에서도 23승 17패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한 경기는 버틀러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버틀러의 공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설령 버틀러가 3차전 기적적으로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100% 제 컨디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틀러의 공백, 불완전한 컨디션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인데 저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휴스턴 영건들의 플레이오프 첫 원정 경기죠. 알프렌 생군, 타리슨, 제일런 그린, 그 다음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캠 위트모어, 자, 이런 선수들 전부 다 이번 플레이오프가 첫 경험이에요. 그런데 첫 경험인 플레이오프를 홈에서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원정이라면 저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이메 우도카 감독, 그 다음에 타리슨이 스펜서한테 수건 던지고 서로 또 벤치 클리어링 거의 날 뻔했었고 엄청나게 본인들의 홈에서 밀고 들어왔거든요. 이걸 골든스테이트의 드래먼드 그린이나 혹은 브랜든 포젬스키 같은 선수들이 좌시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골든스테이트는 이 홈 2점을 살릴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6탄전과 심리전을 펼칠 겁니다.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죠. 야, 여기 우리 홈이야. 일단 우리가 초반에 분위기 잡자. 이거는 홈 2연전이지만 3차전 초반에 얘네들의 멘탈을 흔들리게 만들지 못하면 쉽지 않다. 저는 3차전 1쿼터, 2쿼터 꽤나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터프하게 심판들의 휘슬을 자주 이끌어내고 T-파울, 플래그런트 파울 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버틀러의 출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커리 항상 1대1 상황, 2대2 상황에서 강했던 선수입니다. 커리는 그냥 플레이오프에 강한 선수예요. 특히나 3차전에 강한 이 스테픈 커리의 맹폭과 함께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리를 따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버틀러의 부상이 다른 선수들을 깨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2차전과 3차전 사이에 이틀의 휴식이 있다는 건 휴스턴보다 골든스테이트에게 더 긍정적이에요. 브랜든 포젬스키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고, 조나단 쿠민가에게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스테픈 커리가 있는 한 3차전은 워리어스가 유리하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덕분에 미국을 잘 다녀왔고요. 이제 옷 입고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시리즈 3차전 중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KT와 SK의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중계하고요. 또 일요일 아침에는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휴스턴의 이 시리즈 3차전, 제가 예상한 이 3차전을 중계하니까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회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